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 해결 능력의 명탐정 박지훈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GSAT 도식 문제 풀어봤어요. 해당 영상 안 보신 분들 위에 링크 도움받아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래요. 그 GSAT 도식은 못하면 연습 안 한 거예요. 머리 나쁘고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그냥 연습 안 한 겁니다.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코레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는 공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서류가 조금 쉽다고 말하기 너무 뭐할 정도로 서류는 검토만 한다 이런 얘기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보듯이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코레일 되면 좋잖아요. 문제 오는 문제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니고 그냥 저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 조금 갖고 와봤어요. 물론 저희가 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에서 다 저희가 이제 해설도 해드리고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이제 몇 문제 같이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코레일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문제 깁니다. 모르겠으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한번 보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두 문제고요. 일단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 NCS의 전형적인 형태를 많이 띄고 있죠. 물론 그 연도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NCS가 이번에 코레일이 어디가 입찰받았대, 뭐 행가땡이래, 휴땡이래, 뭐 이러면서 여기서 받았대. 이번에 또 뭐 어디도 했대, 저기도 했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들 신경 쓰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정보 알고 계시면 좋죠. 좋은데 그 정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 개의 정보를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지 뭐 조금 안다는 이유로 그거 가지고 뭔가 뭐 내가 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저희는 문제를 되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뭐 한 해 연도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입찰받았다 뭐 이런 것이 그 기업의 성향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 코레일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입찰을 받던 간에 그 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입찰받았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기업의 유형이 어떻더라. 그런데 만약에 어디 입찰받았다면 약간 이런 형태가 늘어나겠다, 약간 저런 형태가 늘어나겠다, 약간은 뭐 좀 어려워지겠다, 수치가 좀 지저분해지겠다, 글씨가 좀 더 많아지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경향 정도로만 봐야지 그것만 알면 끝,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코레일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보신 그 두 개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 앞서서도 계속 나왔던 스타일, 유형의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봤어요.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의 크게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언어 추리 형태, 두 번째 상황 판단 형태. 전형적인 문제들이었던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1번 문제예요. 이거는 언어 추리 형태의 전형적인 문제고요.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 유형이죠. ABC 4명이 각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 하나의 국가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보기에 진짜 피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4명인데요. 국가가 3개예요. 1대1 매칭이 안 되죠. 1대1 매칭 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실은. 딱딱딱 떨어지면 되니까. 왜냐면 저희가 되면 얘는 안 되고 탁탁 바로 나오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대1 매칭이 안 되는 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도시 하나에는 이제 2명 이상 갔겠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기념품, 열쇠고리, 시계, 화장품, 초콜릿 중에 하나를 구매하였대요. 기념품이 4개인 걸 보니까 기념품은 또 1대1 매칭이 약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문제에서만 바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뒤에 조건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정확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조건 이제 보도록 하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 한 명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ABC 4명이 예를 들어 프랑스 2, 독일 2, 뭐 이런 식으로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이탈리아가 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프랑스 셋, 이탈리아 하나. 그럼 독일에 아무도 안 간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1, 2. 뭐 이런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명, 2명. 그 2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A가 구매한 기념품은 시계 또는 화장품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탈리아로 여행 다녀온 사람이 구매한 기념품 초콜릿. 기념품 어쩌고 국가 어쩌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어디로 갔는데 뭘 사왔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를 보이고, 그럼 표를 그리는 게 가장 편해요. A, B, C, D 4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뭘 사왔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기념품
위에다 좀 넣을까요? 그 다음에 국가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이제 여기 8칸에다가 뭔가 이제 표를 채워 넣는다 이런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 첫 번째요. 아무도 한 명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나라는 없다. 뭐 특별한 내용 없고 A가 구매한 기념품, 시계 또는 화장품. 이거는 시계 또는 화장품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까요? 화장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시계 또는 화장품이다라는 말을 초콜릿도 아니고 열쇠고리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구매한 기념품 초콜릿. 얘는 이 표에다 집어넣을 때 아래쪽이 국가고 위쪽이 기념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국가로 했으니까 이탈리아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갈 것이 초콜릿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초콜릿이 유명한가 근데 하여튼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 표가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물론 이제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는 그죠? 초콜릿이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생기는구나. B 아니면 C 아니면 D구나.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명이 구매한 기념품 모두 다르다. 얘는 이 정도로 표시할까요? 서로 다 다르다. 그럼 이건 이제 딱 요 네 개니까 네 개가 1대1 매칭이 되겠구나라는 정보를 일단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B하고 C가 여행을 다녀온 국가는 같대요.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동그라미 A로 이렇게 표시합시다. B하고 C가 똑같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C가 구매한 기념품 열쇠고리. 그럼 여기 열쇠고리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딱 정해지고요. 다음에 A가 여행을 다녀온 국가는 프랑스가 아니다. 그럼 여기 프랑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조그맣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적었잖아요.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여기에다가 다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이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최대한 기호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나타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봐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거 초콜릿이 위에 있고 이탈리아가 아래에 있는 곳 이게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요 자리가 안 된다는 건 아까 살펴봤었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초콜릿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확정됐으니까 자 요 자리인가 요 자리인가 요 자리인가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도 안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왜냐면 여기 위에 열쇠고리니까 초콜릿이랑 안 맞잖아요. 그죠? 초콜릿이랑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왜냐면 여기가 이탈리아가 아니라면 여기도 이탈리아가 아닐 수밖에 없죠. 똑같은 A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세 개 다 아닌 걸 알았고 여기밖에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가 이탈리아가 여기 가고 그죠? 그다음에 초콜릿이 여기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가 아니라는 정보 이거 활용하면 프랑스가 아니면 나머지 이 두 자리가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 둘은 같아야 되고 이 자리가 프랑스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프랑스가 어딘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아니니까요. 그죠? 프랑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국가 독일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보니까 이 자리가 비었네. 근데 이 자리가 빈 거는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 중에서 안 쓴 게 없어요. 다 썼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비는 걸로 그냥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열쇠, 초콜릿도 아니고 그러면 시계하고 화장품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가 시계하고 화장품 중에 하나니까 B는 그게 엇갈리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아니면 시계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게임이 끝이 나죠. 어때요? 지금 이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조건 정리해서 풀었죠. 뭐가 중요하니까 뭐 먼저 봅시다. 뭐 먼저 봅시다. 차착착착착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여러 문제를 풀 때, 많은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인 거지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 조건부터 봅시다. 그런 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공,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내공 이걸 이제 키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요. 선택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하나씩 보면 되는데 빨리 한번 볼까요? 1번 B가 구매한 기념품 화장품이냐 확실하지 않죠, 그죠?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문제 풀 때도 저도 이제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보다 보면 내가 뭘 풀어야 되는 건지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것 때문에 막 좀 실수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선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선택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거를 갖다 적어놔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옳지 않은 것 이거를 찾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지금 세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2번. A가 여행을 다녀온 국가는 이탈리아가 아니다. 그죠? A는 독일에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표시 안 해두면 맞네? 오케이 이게 답이구나. 그러면 답이 2번.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많은 문제 풀다 보면 별의별 걸 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두는 게 좋겠죠.
3번 독일을 다녀온 사람이 구매한 기념품은 시계가 아니다. 시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화장품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세모 정도로 보는 게 좋겠고요. 4번 D가 구매한 기념품 시계다. D는 무조건 초콜릿이에요. 그죠? 이건 무조건 틀렸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도 C가 여행을 다녀온 국가는 프랑스다. 아, C는 프랑스 맞잖아요. 그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기는 항상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으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전형적인, 그죠? 전형적인 문제풀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이죠. 서울에 거주하는 호영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경기도 한 카페까지 이동했대요. 경기도까지 갔어요. 근데 뭐 강남역에서 경기도 가는 건 가깝죠.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되고, 뭐 저 위에 이제 뭐 연신내에서 경기도나 뭐 이렇게 가는 거 가까운데, 근데 여기 보면은 키로수가 있다 나오는데요. 킬로미터가 꽤 멀어요. 이제 되게 소중한 사람인가 보죠. 이동한 경로가 다음과 같다. 호영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카페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총 시간, 그 다음에 총 요금,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입니다, 이거요. 일단 풀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보니까 이제 평균 속력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 요금도 나옵니다. 기본 요금 위에 있고요. 속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평균 속력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 삶에 그렇게 각밖에 느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내가 시속 몇 킬로미터 달리는데 내가 지금 몇 분 뒤에 도착하겠다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냥 뭐 앱 같은 거 열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기본 요금 요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내 얘기다. 면 계산 정말 빠릅니다. 이거를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낫냐? 아니다. 지금 광역버스 타고 간다. 그럼 광역 빨간 거 타고 간다. 그럼 그게 기본 요금이 높으니까 거기다 이제 걔가 얼마 정도 더 붙을 텐데 계산 엄청 빠르죠. 그죠? 거기다 내가 뭐 티머니를 하면 할인이. 근데 남 얘기면 정말 계산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 얘기지만 내 얘기다 생각하고 계산을 지금 내 얘기다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문제니까요. 자, 기본 요금이 쭉 나오고요. 택시도 이제 중간에 좀 타나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네요. 총 이동 거리가 10km 이내면 기본 요금, 10km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 그 다음에 택시는 2km가 기본 요금, 그 다음에 200m마다 100원. 택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거, 그거예요, 그거. 자, 환승 할인 제도가 있네요. 뭐 설명도 되게 많습니다. 버스 노선 간에 지하철 노선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간에 환승할 때 이때는 모두 환승 할인이 적용되고요. 택시는 안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환승 할인 요금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환승 할인 적용 대상이면서 기본 요금이 다른 교통수단을 환승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광역버스로 바꿔 탔다. 그럼 기본 요금이 뭘까요? 이걸로 기본 요금 하면은 누구나 시내버스를 먼저 타고 나서 광역버스를 타려고 하겠죠. 그러지 말고 두 개 중에 높은 걸 기본 요금으로 하자. 높은 걸 기본 요금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합리적이겠죠, 이게. 그 다음에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의 총 이동 거리.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5km마다 100원씩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갈아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갈아탔는데 갈아탄 걸로 20km 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중간에 얘 갈아탄 거 몇 킬로미터 해가지고 여기서 따로 매기고 얘 갈아탄 거 얘가 예를 들어 13km, 얘가 7km 이렇게 되면 이건 이거대로 따로, 이건 이거대로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합계. 로 봐서 20km로 보고 20km에 대해서 이제 처음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고 나머지 10km는 그냥 초과 요금으로 계산하자. 전체를 하나로 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타고 쭉 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두 개를 갈아타면.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 여러분 버스 타시는 거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이거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생활에서 되게 익숙한 소재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쉽게 읽힐 겁니다. 읽히기를. 근데 이게 내 생활이 아니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면 이거 이해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뭔가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얘기다 생각해 보시면서 자꾸 이걸 뭐 문제로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 딱 만났을 때 별로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은 좀 더 있어요. 보시면은 호영이가 이렇게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호영이가 처음에 어떻게 갔대요. 겁나게 갈아타네요. 그죠? 2호선 탔다가 광역버스 탔다가 택시로 갔대요. 그리고 그 2호선은 몇 킬로미터, 광역은 몇 킬로미터, 택시가 몇 킬로미터 이게 딱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균 속력으로 이동했다라고 있는데 이건 왜 얘기하냐면 얘가 몇 킬로미터 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속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속력 얘기하면 어떤 분 얼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희 위에 소원수리함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은 진짜 속도의 신, 농도의 신 김소금 선생님, 소금물 선생님 계시고 막 하잖아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 잘 연습하시면 이거 속도 계산하는 것도 되게 빠르게 연습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속시 뭐 거시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속시 이거 잘 생각 안 나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놓고 하셔도 솔직히 좋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있는 거 이게 되게 빨리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적어놔도 돼요. 근데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나?
아니면 시간분해 속력이었나?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 눈으로 딱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승할 때마다 10분 소요. 이것도 시간 좀 생각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집에서 지하철 타러 갈 때는 뭐 집에 지하철역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엄청 초역 사건 해가지고 막 집 지하가 지하철이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11분. 지하철 타는 데까지 그렇게 소요됐다고 돼 있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카페 도착한 4분. 이건 왜 여기서 내렸을까? 카페 앞에 그냥 내리지. 택시 다 들어가 주실 텐데. 하여튼 그랬대요. 이런 시간들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략 그림이 이래요. 이렇게 가요. 집에서 2호선 타러 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에 갈아타는 거죠. 2호선이 여기고 중간에 환승을 하고 환승해서 광역버스 탄대요. 그리고 다시 택시로 간대요. 그리고 카페로 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비용하고 시간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그럼 비용하고 시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뭐부터 계산할까? 돈부터 계산할까? 아니면은 거리부터 계산할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돈부터 계산한다. 그럼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환승할 때 뭐 그런 거리마다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계산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리 계산한다. 거리 계산한다 그럴 때는 이거 거속시 생각해가지고 공식 넣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비용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비용. 자, 비용은 앞으로 이제 좀 가보죠.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얘가 2호선 타고 광역 타고 하는 요까지가 지금 대중교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자, 그럼 기본 요금은 뭐로 들어간다 했어요? 기본 요금은 요거 가장 비싼 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그냥 좀 적을게요. 2,300원. 기본 요금이 2,3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 얼마 나갔나요? 지금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는 아까 살펴보면 알지만 다시 한번 잠깐 가볼게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하철이 13km 여기다 좀 적을게요. 그다음에 광역버스가 37km, 그다음에 택시가 5km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거리가 50km가 되는 거니까 기본은 10km고 40km가 초과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40km가 초과인데 비용은 어떻게 내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용은 5km마다 100원씩 추가한대요. 그럼 여기서 40km를 초과했으니까 5km를 몇 번 초과했냐? 8번 초과했죠. 그럼 5, 8에 40, 그럼 8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1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택시 비용 봐야 되겠죠. 택시는 지금 여기 보니까 3,800원, 기본 요금이 3,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km 이내일 때는 기본 요금. 이게 이제 2km예요. 2km.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 5km니까 3km를 더 가야 되겠죠. 그죠? 3km를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과가 되는 건데 얘는 200m마다 100원이래요. 그럼 3km면 몇 번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200m를 10번 해봐요. 10번 해보면 2km잖아요. 그러면 1km 남았잖아요. 그럼 200m를 5번 하면 되죠. 15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씩에 15번이니까 1,500원이 되겠죠. 이게 비용입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얘 비용은 여기다 이제 5,3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3,100원, 5,300원 요걸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8,4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400원이니까 일단 선택지에서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긴 한데 뭐 지금 선택지 스킬 같은 거는 지금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 여기서부터 정리해 보면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먼저 집에서 지하철 2호선까지 가는데 11분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환승 한번 해요. 환승할 때 10분씩 소요된다고 돼 있죠. 10분. 그 다음에 광역버스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환승 한 번 더 하죠. 택시까지 갈 때 환승이 여기가 또 10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택시에서 내려서 카페까지 갈 때 4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분이에요. 지금 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지하철, 광역, 택시 요거 이제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끝나는 거죠. 끝난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길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코레일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도 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운 것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문제 풀고 나서 계속 얘기해 보죠. 자, 그러면 일단 좀 전에 적어놨던 거 요거 다시 한번 보자면 요거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지하철, 광역, 택시에 우리는 시간을 알아야 되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속력분의 거리를 가야 되겠죠. 거리는 여기 지금 위에 적혀 있어요. 13, 37, 5잖아요. 좀 이렇게 적을까요? 13, 37, 5 이렇게. 이게 이제 분자예요. 거리니까요.
그럼 속력은요? 속력은 앞에 있었어요.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속력이 일단은 지하철 먼저니까 지하철은 여기 보니까 2호선은 65km/h 6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는 60이라고 돼 있네요. 60. 그죠? 그 다음에 택시는 50이라고 돼 있네요. 시내를 달리니까 조금 느린가 봐요. 5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거속시 해가지고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해봤는데 이거요 지금 뭐가 기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얘는요 이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 2시간은 120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60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60을 하면 이게 분으로 바뀌어요. 그죠? 60을 하면 이게 분으로 바뀐다고요. 지금 다 분이거든요. 분. 그죠? 분으로 되니까 분으로 다 통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물어볼 때 그때 변환시키면 변화는 마지막에 우리 시차 문제 풀었을 때도 그 얘기 했었죠. 변화는 마지막에 바꿀 거 있으면 제일 몰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럼 계산하죠. 이것도 곱하기 60이고 얘도 곱하기 60이네요. 숫자 되게 더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구나. 이걸 13km 간 이유가 있구나. 예, 문제 내신 분의 깊은 뜻이 보이죠? 이거 5분의 1로 딱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약분시키면 이건 12가 됩니다. 그래서 12가 되고 다 분입니다. 이거 지금. 얘는 이게 시원하게 약분되네요. 그죠? 그래서 37 분이 되고요. 얘는 요게 약분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0이 약분되면 이건 6분이 되죠. 바로 그냥 10분의 1이요. 이게 10분의 1이니까 거기다 60 곱하면 6이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되죠. 11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37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4. 저는 6 더하기 4를 먼저 해서 10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 1하고 11분의 1하고요. 여기 2하고 요 7이 이게 이제 끝자리가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0으로 다시 만들고 뭐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10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 10 그대로 갖고 오고 그죠? 여기 있던 여기 10 여기는 요 10 여기는 30 이렇게 이제 적으면 계산할 것이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면 30, 60, 90분이네요. 90분은 1시간 30분.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계산했던 여기 8,400원하고 1시간 30분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1시간 30분에 8,400원. 여기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걸리는데 쉬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께서 본인이 얼마나 걸리는지 항상 시간을 재시는 게 좋아요. 나는 계산 문제 되게 좋아해. 왜냐면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분은 나는 계산 문제 되게 싫어해. 왜냐면 하면 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성향이에요. 성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스톱워치로 재라고 했어요. 초 단위로 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만큼 걸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지금 풀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봉투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더 긴 문제도 많아요. 그럼 더 긴 문제를 푸느니 이걸 푸는 게 낫겠다. 상대적으로 판단해야죠.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지는 내 눈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전략을 짜시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문제 한번 쭉 해결해봤어요. 코레일뿐만 아니라 NCS 문제 해결 능력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짜증나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누가 푸는 거지? 누가 내는 거지? 문제 낸 놈 나와! 같이 한번 풀어봐. 너는 이 문제 빨리 푸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도 빨리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빨리 풀리는 문제들부터 앞에 풀어서 더 많은 문제를 맞추도록 하는 그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는가 이것도 시험의 하나의 이제 요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접근하시고 진짜 더럽고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충분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넘기시면 안 돼요. 복습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같이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뭐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안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네, 한번 꾹 누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알림이 가니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